상품시장 혼조세로 거래가 마감이 됐네요. 국제유가는 하락한 반면에 금과 구리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아시아 증시를 살펴볼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일본과 중국 쪽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어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그리고 오늘장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영찬 수석연구원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일본 증시는 근로감사의 날로 휴장이죠. 자, 이 니케이 평균 주가가 최근 일주일간 굉장히 무섭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연초 대비해서 10%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 원인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니케이 평균 주가는 6개월 만에 9,300엔 선을 회복했고요. 또 최근 들어와서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8개국 중에서 상승률 10위권 안에 들어올 정도로 강력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기 총리로 유력한 아베 총재가 선거 전에 엔 하락을 공약으로 걸었던 게 아무래도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중에서도 일본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는 것은 주로 해외 투자가들입니다. 지난 주에 외국인들은 1,292억 엔의 순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일본 주식을 매수하고 엔화를 매도하는 아베 트레이드에 나선 것이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한 1, 2주 안에 심리적인 저항선이 9,500엔 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니콘이라든지 니코, 캐논과 같은 정밀기기에 관련 수출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엔화가 1달러에 82엔대까지 하락하면서 수출 채산성 개선 기대감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조업 기준으로 볼 때는 환율이 1달러에 79엔이 올해 예상했던 적정 환율이었기 때문에 엔화가 절하되면은 기업 이익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노무라 증권이라든지 다이와 증권 같은 증권주들의 오름세도 두드러졌는데요. 아무래도 자민당이 정권 공약으로 증권 거래 활성화를 내걸었던 것이 아무래도 호재로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선거 전의 향방이 좀 아직까지는 유동적이고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끌어올렸기 때문에 9,500엔 선을 돌파하려면은 중국의 경기 회복이 좀 필수적이고요. 또 중일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정상화까지는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세가 상승 추세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어제 이 피치사가 세계적인 가전기업이죠. 이 소니와 파나소닉의 신용등급을 거의 투기 등급으로 강등을 했는데, 네. 왜 이런 기업들이 몰락을 하는지, 그리고 왜 다시 재기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소니의 신용 등급을 낮춘 이유는 주력 제품의 기술 경쟁력 우위가 상실되면서 아무래도 치열한 판매 경쟁에 노출됐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다가 엔고 상황 때문에 재무 구조가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TV 부분과 핵심 사업 부분에서 기술 경쟁력이 지금 약화됐고 그리고 구조 조정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지금 지적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일본의 대표적인 전기 회사들이 몰락한 것은 1990년 대비해서 올해 전기 기계 제품 가격이 무려 4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버블 붕괴로 인해서 수요가 좀 부족한 것도 영향을 줬고요. 또 한국과 대만 기업들의 추격도 있었고요. 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도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전기 회사들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의 GE처럼 세계 최고의 종합 전기 회사에서 현재는 금융이나 항공, 엔진 같은 소재, 그다음에 군사 업종으로 구조 조정을 성공을 해야 되는데요. 일본에서도 캐노드처럼 부활에 성공한 전기 기업도 많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핵심 사업 부분을 좀 축소하고 속도 경영을 한다든지 낭비나 비용을 제거하고 또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성장 기술을 육성하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아무래도 일본의 대표적인 전기 업체들은 상당 기간 경영난 속에서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중국 쪽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의 PMI 지수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탄력은 좀 받지 못했는데요. 오늘장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오늘 사회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다시 2000선에 대한 지지선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PMI 지수가 회복이 됐지만 이로 인해서 지준율 인하와 같은 강력한 금융 완화 책이 뒤로 미뤄진 게 주가의 악재가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약세장에서는 수급이 재료를 우선하기 마련입니다. 중국 증시가 12년 만에 역사적인 주가 바닥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곧 재개될 IPO라든지 유상증자 물량 출회가 아무래도 그 거래량을 매일같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약세 흐름이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주도주였던 주류나 패션 자파와 같은 중소형주 들마저도 지금 급락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 때문에 2000선을 지키려는 기관 매수세만 의존하는 아주 불안한 장이 앞으로 당분간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글로벌 이슈 중에 하나인 이 히토류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중국 세계 수요 감소로 중국의 히토류 생산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수요가 얼마나 줄었기에 생산까지 중단한 사태가 일어난 겁니까? 네, 세계에서 최대 그 히토류 생산 업체죠. 내몽골 바오광 시토 하이테크라는 회사가 지난 그 한 달간 그 공장 가동을 일부 중단했었는데요. 이 중단을 1개월 정도 더 연장을 하겠다 그럽니다. 아무래도 공급 과잉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가격이 3분의 1까지 하락했던 게 주요 원인 됐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공장 가동이 중단된 그것은 하이브리드 차에 들어가는 고성능 모터에 사용되는 네오디심이라든지 디스프루션 같은 중히토류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가격이 급락하면서 내원고의 바오강 시토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분기에 매출이 50% 이상 줄어들었고요. 순이익도 90%나 감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일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히토류의 그 경제적 카드를 지금 계속 쓴 게 아마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본 기업들이 이 때문에 대체 그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다른 나라들도 그 아프리카나 호주 쪽으로 수입선을 바꾼 것이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그 세계적으로도 자원 절약과 그리고 도시 광산을 이용한 재이용 기술이 좀 활발하게 그 발전하면서 수요를 감소시켰는데요. 하지만 디스프루심과 같은 중히토류를 비롯해서 전기 재료에 들어가는 리튬 그리고 전자 부품에 사용되는 탄탄 그 초경 공구 제품에 들어가는 통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세계 수요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 중심의 그 공급 체계는 계속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본 증시는 오늘 하루 휴장한다는 점 그리고 중국 증시에서는 2000선 지지 가능성을 심도 있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